무너져라! 망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오늘은 작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자, 보면은 이렇게 오늘 잡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뭐 잡았나? 그 성게도 잡고, 갑오징어도 잡고, 실버도 잡고, 몽도 잡고, 드라마도 잡고, 블랙도 잡고, 문어도 잡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성게 망태기 잡은 거 이거 강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뭐 여기 성게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성게나 소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비중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망태기를 이렇게 입구를 굳이 닫는 건 아니고 오픈으로 열어놔도 그게 뭐 쏟아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잡은 거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같이 온 새로운 회원인데 잘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보면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렇게 성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20마리 정도, 여기 보면은 한 20마리 정도 잡은 건데, 요 20마리가 요 정도 나옵니다. 양은 꽤 많이 나오고, 알이 어떤 거 보면은 꽉 이렇게 찬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면은 또 이렇게 안 찬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알을 제가 지금 한 2번 정도 까봤는데, 노하우가 뭐냐면, 이 알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알 이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절반 정도 끊어지거나 부스러지면 거기서 많이 녹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양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금물로 하셔야 좀 덜 퍼지고 좀 냄새도 잡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좀 맑으면 좀 떠오겠는데, 오늘 바닷물도 많이 들었고 해서 집에 와서 그냥 천일염에다가 소금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1인당 성게는 10마리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게 말고 이렇게 말똥 성게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더 부피도 좀 더, 그러니까 그 알맹이 자체가 보라 성게도 있는데, 보라 성게는 가시는 상당히 길어요. 긴데 이 실질적으로 그 성게 알이라고 우리 말하는 이게 있는 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까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에 약간 검은색이 있고 약간 붉은색빛 나는 게 있는데, 붉은색빛 나는 게 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붉은색빛 나는 게 좀 더 알이 큰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이렇게 뭐 오징어 숙회 드신 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단체방이 있어요. 어부어부 단체방이 있는데, 이 오픈톡에 오셔갖고 어부어부 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160분 정도 계시고, 매주 작사를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저뿐만이 아니고 관리자분도 많이 계셔갖고 그 전문가들이 그때그때마다 답변 같은 거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작살이나 낚시 쪽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저것 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 BCF 세일을 언제 한다, 뭐 아나콘다 세일은 뭐 한다, 거기에서 뭐 어떤 상품은 좋다, 막 이런 것도 올리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막 홍보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면은 웬만한 것들은 터치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저희 관리자나 제가 이걸 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전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는 오히려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그리고 어설프게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더 회 집어넣고 불법 저지르면서 괜히 또 나한테 그게 화살이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뭐 그래도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 오픈톡에 오시면은 365-2404가 비밀번호니까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서 쓸데없는 거 막 자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잘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게는 한여름보다 요때가 좀 철인 것 같아요. 알 사이즈를 봐도 알이 지금 막 이렇게 깔려고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알도 상당히 크고, 요때 작업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멤버로 갔다 이제 나중에 계속 참가를 하시겠다 이렇게 싶으시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끝나고 다과나 이렇게 뭐 라면 같은 것도 끓여 먹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초보자들 데려가는데 신경 쓰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매겨가면서까지 초보자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꼭 매너 같은 거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자, 그러면은 자질구레한 설명은 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오늘도 물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지면서 점점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고 요런 식의 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음 주는 더 하고 다음 주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아주 조금 들어오고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웰 파도 방향도 보면은 큰 물이 들어와서 큰 파도가 쳤다가 점점 약해지는 시점이에요. 어제 저녁 때부터 5월 2일부터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피크가 아마 화요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아주 작은 아주 오후에 아주 나이스하게 파도가 안 칠 것 같은데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를 타고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잔잔한 데를 추라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날은. 오케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파도가 높은 파도가 있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 추세긴 하지만 파도가 좀 있다가 생각을 해서 간 데가 미드레드입니다. 미드레드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가 오늘 요즘에 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오늘 갔던 포인트는 대충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물속에서 이런 검은 바위 여기도 보면 이제 약간 계단식처럼 돼 있어요. 그 바위가 돼 있고 근데 제가 실버를 잡은 거는 그 근처는 아닙니다. 이 근처는 아니고 하여튼간 뭐 실버는 잡았고 파도가 이런 식이면은 이쪽에서 오니까 살짝 여기에 커버가 돼서 이쪽에 많이 파도가 안 칠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쳤어요. 파도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큰 파도가 이제 죽으니까 내일은 더 좀 나이스해지겠죠 파도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도 포인트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포인트 같은 거를 막 알려드렸는데 같이 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어떤 거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 본인이 뭐 본인의 실력이 오픈되는 게 쪽팔려서 그런지 뭐 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안 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저희가 돈 받고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왔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리액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왔으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준비 운동도 같이 하고 해서 뭐 같이 뭐 하고 안전 수칙을 한번 얘기해 주고 뭐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거 좀 잡아주고 나올 때도 잡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저희 여기 돈 내고 조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바라고 오시면 참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리고 뭐 픽드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오셔야 돼요. 그냥 장소 어디 몇 시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리고 1분이라도 늦으면 저희는 먼저 들어갑니다. 뭐 초보자 기다리고 뭐하고 그거는 같이 가려는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가르쳐 포인트 가르쳐 줘 어떻게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매너 지키려고 그 지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병신은 아니에요. 그런 호구도 아니고 여기 있는 관리자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매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매너 안 지키고 그 지랄 하면서 뭘 매너를 바라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시드니 낚시 그 모임에서는.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뭐 몸프로 하면서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짓거리들 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그냥 병신들이 그냥 꼴값 떠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길 가는 게 좋다 해갖고 오늘 알려드린 데가 제가 미드레드 이쪽입니다.
갔던 포인트는 여기는 이제 여길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큰 파도가 빵 치지 않는 이상은 약간 위나 아래에서 나오는 건 다 막아주죠. 근데 여기는 약간 단점이 갇힌물이기 때문에 바닥일 때 가는 거는 약간 비추해요. 물색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만조일 때 가면은 물색이 그나마 괜찮은데 오케이.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1.1에 9세컨이면은 파도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데 만약에 여기를 들어간다 싶으면 여긴 정면이잖아요. 빵 때리니까 이런 데는 정면이라고 파도가.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포인트를 치고 싶다 하더라도 입수 철수는 여길로 해야죠. 입철수는 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잡고 일로 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쪼롱 헬기장인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은근히 얕아요. 수심이.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턴해서 오려면은 턴을 좀 크게 돌아야 돼. 크게 돌면 괜찮아. 근데 작게 돌려고 하면은 조류에 상당히 말립니다.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조류에 좀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칼텍스 포인트인데 칼텍스 포인트도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얕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물이 약간 여기가 아예 섬이 보일 정도면은 물이 살짝 빠진 상태인데 만조가 되면 이게 섬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물놀이 하다가 조수간만에 차가 큰 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날이 오겠죠.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가 큰 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큰 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보자들이 물질 하다가 여기를 헤쳐서 거꾸로 내가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일로 나가야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억지로 막 올려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큰 바다에서 자기가 조류를 만났다 싶으면은 깊은 데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깊은 데로 가셔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천천히 떠서 천천히 깊은 데로 직벽 지역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얕은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하얀 포말이 있는 데는 수심이 얕아요. 여기는 큰 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심이 얕으니까 물은 중력 때문에 얕은 곳으로 가려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얕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속에서 봤을 때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으로 큰 파도가 쳤다가 빨리 중력 때문에 빨리 내려가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속도가 상당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억지로 가려고 하거나 여길로 막 철수를 하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도 입철수를 할 때는 삥 돌아서 오죠. 이런 식으로. 아마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억지로 조류를 뚫고 막 이렇게 헤엄쳐서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짓거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초보자들이든 뭐든 저한테 오셔갖고 이런저런 질문 하시는데 본인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본인의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저의 노하우가 있고 본인도 이제 본인 나름대로 어디저기서 해봤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미친 사람을 제가 한 명 만났었는데 뭐 그냥 인터넷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호흡을 할 때 뭐 수영 선수한테 배웠다나 뭐 이렇게 하는데 숨을 내쉬면서 잠수를 해야 된답니다. 왜? 몸속에 공기가 있으면 물에 뜨니까. 잠수는 그래서 숨을 후 내뱉고 잠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시나 처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시나. 뭘 미친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지. 수영선수가 했대. 그럼 넌 수영선수냐? 난 수영선수가 아닌데? 그럼 내 말이 틀린 겁니까? 이런 좀 이게 저는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가 수영선수건 뭐 그 이상 지랄을 하건 간에 시드니에서 작사를 나보다 못 잡으면은 그냥 아가리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하는 사람 걸 배워야지. 교수라는 둥 무슨 뭐 생선 박사라는 둥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그럼 증명을 하시라니까. 내가 유튜브를 지금 몇 개를 올렸어. 그렇게 증명을 하라니까. 영상으로 증명을 하라니까. 어줍지 않게 학위 가지고 오면서 뭘 안다고. 시드니 만약에 시드니 무슨 이런 생물학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작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위라든지 뭐 그 사람의 뭐 앞전에 뭐라더라? 자기는 한강에서 시체를 찾는 악어인가 뭔가 뭐 이런 사람이래. 물질 엄청 잘한대. 뭐합니까? 뭘 잘해요? 아, 자기는 뭐 핀 이런 걸 안 쓴대. 자기는 맨몸으로 한대. 뭐 얼마나 잡으려고 맨몸으로. 미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많아서 좀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해녀들을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해녀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물질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녀들인 것 같아요? 그런 국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해녀는 자기네들 아주 카르텔처럼 유착관계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물안경이라든지 잠수복이라든지 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무슨 동네 그런 중소기업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고. 그 문제가 그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삼면이 바다인데도 해녀가 그쪽 제주도를 꽉 잡고 있어요. 가서 뭐 제가 아는 동생들도 가서 스킨스쿠버나 뭐 하려고 하면은 해녀들이 막 배를 감싸고 있는답니다. 배 못 띄우게.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늘고. 그리고 관광 하러 온 사람들도 그런 데서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럼 레저 스포츠 산업이 더 발전이 돼서 그게 더 커지는 건데, 당장에 자기들 이익만 보고. 그럼 해녀 다 굶어 죽어야 되냐?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으면 지금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많이 헤쳐먹었으면. 바다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아, 땅도 주인이 있으니까 바다도 다 갈라갖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좀 있으면은 이제 하늘도 가르겠네. 이 하늘은 내 하늘, 저 하늘은 네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미친 것들이 하도 많아갖고.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면 그쪽 현지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그 전문가가 어떠한 사업성을 띠고 뭐를 팔아먹기 위해서 야부리 터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알려주는 거 있으면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음해를 하려고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무슨 시드니인데 생선 박사래. 절대 그레이샥은 물질을 안 씁니다. 여시나 처먹으라 하세요. 그레이샥이 왜 안 물어? 워베공은 물질 하나요? 워베공 물린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같이 작살하는 분 중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그냥 뭐 박사라는 이유로, 무슨 시드니대 생물학과 뭐라는 이유로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할 거면은 그런 걸 왜 나한테 전합니까? 내가 그건 몰라서 내가 그럼 그 사람들 말 틀렸다고 해서 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이 뿌락지 같은, 이게 뿌락지 같은 새끼예요. 뿌락지 같은 새끼. 일본 첩자 같은 새끼.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군 숨겨줬을 때 그걸 제일 신고 많이 하는 뿌락지 같은 새끼. 본인이 지금 작사를 배우고 싶으면은 작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해야지. 아, 시드니 대에서는 그레이샥은 안 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 보여주면 아, 이거는 그레이샥이 아닙니다. 무슨 샥인데 그거는. 아가리 닥치고 쌩. 그리고 나서 저쪽 씨발 그냥 아들애는 가서 똥꼬나 빨라고 하고. 거지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민족성이 이 거지 같은지 모르겠어. 아휴.
하여튼 거지 같은 한국인들이 많아갖고 그거 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뒤질 건데 그죠? 그런 새끼들은 뭐 이런 걸 하나를 봐도 뭐 뻔할 거니까 아휴 뭐 더 이상 입 아파갖고 말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에선 여길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전체적인 이거는 이제 지금도 보면 물속이고요. 이건 여기는 오늘 간 그 미드레드 중에서 그나마 시야가 좋은 포인트였고 요거를 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볼 게 이제 드라마 실버 드라마 잡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미 저는 자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미 저는 여기서 실버를 봤습니다. 물속에서 물속 여기도 한 4m 5m 정도 되는 데서 이미 실버를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봐야 될 게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 꼬리 있죠. 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 끝.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 이미 실버를 봤는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랑 이제 다른 상황 이게 그룹합니다. 나랑 다른 상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결과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동물하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같은 거 길러보시다 보면 그 동물이 나를 무서워한다 아니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한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보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물고기는 그런 감정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물고기는 그런 감정이 없을까? 물고기라는 생물 자체에서는 고통도 느낄 거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얘네들도 욕심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얘네들도 절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왜냐면 먹이 경쟁을 하다가 많이 못 먹게 되면 또 절망감을 느낄 거고 이런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얘네들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고 봐요. 저는 그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다 난 철학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데 물고기 이런 무리에서 물속에서 자기가 찍어야 되려는 대상어를 갖다가 봤어. 그리고 그 대상어를 정조준에서 직접적으로 가. 직선으로. 그러면 대상어가 느낄 때는 이질감을 느끼고 거기에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는 여기에서 꼬리가 여기서 보면 살짝 보여요. 보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나는 방향이 어때? 이쪽을 가르치지. 나는 시선, 내 눈깔도 정면을 봐요. 내 눈깔도 정면을 보고 있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오냐? 자,
그게 안 나오네. 쇼핑에서 나오려나? 슈트 눈 모양. 아, 상어. 이게 지금 그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눈깔 모양으로 된 슈트가 있어요. 물고기, 아니, 눈깔 모양. 눈깔 모양 슈트. 에이씨. 이거 못 찾겠네. 샤크 실드라고 해야 되나? 샤크 실드. 이게 밴드가 있고, 여기 있다. 메가 아이라고 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팔아요. 이게 보통 여기 있네. 이게 왜 이걸 팔까요? 여러분? 왜 이걸 팔 것 같아? 이거 왜 이걸 파냐고. 눈깔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눈깔이. 이게 보이죠, 이거? 내가 얘를 안 쳐다본다니까? 얘는 지금 일로 가고 있잖아. 나는 얘를 그 뒤에서 쫓아가, 살살 돌릴 때도.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단 말이야. 나는 일부러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이거 화면은 찍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고. 머리를 돌리고 있어. 그래도 살짝 봤더니 다시 틀어. 내 얼굴을 보고 피한단 말이야. 내 시선을 보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리고 다시 가까이 와. 그때 쏘는 겁니다. 보여?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놈들이,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지만, 어설프게 만약에 그게 샤프트가 껴있으면, 중간에 껴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여기 보면, 어설프게 이렇게 껴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걸 뽑아버렸어요. 아예 통과되게. 왜냐면은 계속 찢어진단 말이야.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발광하면서, 여기가 구멍이 커져서, 우리가 날개가 펴진 것보다도 더 커져서 찢어져요,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놓치는 거지.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자, 이 마탱이가 가고 죽을 때가 되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봐야 돼. 이 똥을 지리죠, 지금. 이렇게 똥을 싸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연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 주변의 물고기들은 싹 도망가요. 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되니까 피한단 말이야. 근데 물고기들은 이런 식으로 파장을 일으키거나 저렇게 똥을 지리게 되면 그 비슷한 또래 더 큰 놈들은 와서 먹이가 있나 보다 해서 그렇게 먹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놈들 같은 경우나 저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싹 도망가요. 왜?
저게 바로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쟤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낚시를 하다가 만약에 큰 놈이 터졌어. 그러면은 저렇게 힘쓰다가 그냥 빵 터진 건 괜찮아. 근데 죽을 똥 말 똥 뭐 잡기 직전까지 막 힘쓰다가 줄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직접 보여주잖아. 이렇게 똥 싸잖아. 어? 얘네들도 이게 이제 낚싯줄이라고 했을 때 죽을 똥 말 똥 하다가 이렇게 똥을 싼단 말이야. 예? 죽을 똥 말 똥 하다가 낚싯줄이 끊어져서 얘가 살아서 튀잖아. 그러면 이미 이 냄새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싹 고기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낚시를 처음 하실 때 잘난 척들 많이 하시잖아. 난 드라마 안 합니다. 저는 블랙 낚시 안 합니다. 드라마 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드라마만 잡아요. 드라마가 최고입니다. 이지랄하는 병신들. 그 병신들이 2호 목줄이면 충분합니다. 3호 목줄이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직도 3호 목줄로 30cm 잡으면 충분하죠. 30cm 잡을 거면. 근데 그날은 재수없게 만약에 50cm가 물었어. 그게 막 힘쓴다고 뭐 LBD 쓰면서 막 총도 쏘고 뭐 이지랄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근데 놓쳤어. 꽝인 거예요. 그럼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밑밥을 하도 쳐놔갖고, 이 또 밑밥 쳐놓은 것 때문에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한데 밑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멍청하게 거기서 계속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그날은 이제 조지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면 그래 너 드라마 잡는 거 인정해줄게. 그럼 목줄은 최소 6호나 7호 때는 8호 정도는 가지고 댕겨야지. 그리고 거기가 딱 지형이 봤을 때 왠지 뭔가 있다. 그러면은 시작은 8호로 시작해야지. 낚싯대는 뭐 네가 뭐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마대 안 부러진다고 하니까 가마대를 쓰시던 뭘 하던. 응?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린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실버가 있는지를 찾아냈을까? 눈에 직접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바다는 되게 넓잖아요. 여기에서 왜 실버가 있을 거라고 나는 확정을 했는가? 이거는 참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우리는 보이는 감각 외적인 거도 때로는 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눈보다 귀,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했을 때 큰 놈들이 주는 그런 에너지의 그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진짜 미신같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많은 경험 때문에 그게 오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 쎄하면은 상어가 와 있다. 물론 나도 이제 막 이런 생선 잡는 거에 미쳐갖고 그런 나한테 주어지는 그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잘 못 느낄 때는 그런 거를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집중하고 좀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할 때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그 주변에는 큰 게 있어요. 그거를, 그 느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게 참,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감각을 또 어떻게 키운다고 키워지는 건가? 그게 만약 그런 센스라든지 그런 감각이 좀 자기가 무디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이런 걸 발전시켜야 돼요. 좀 더 뭐 다른 쪽에 그 감각을 발전시켜서 그 큰 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놈들을 봤을 때도 제가 아까도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는 그런 감각적인 것, 외적인 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눈이라든지 내 물안경에 비친 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샤크한테 물리지 말라고 이게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걸 보면은 샤크가 보고 깜짝 놀란다 이거야. 이 눈깔이 나 쳐다보고 있네? 그러면 얘네들도
저 뭐지? 쳐다보고 있네? 안 물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 소린가 알겠죠? 근데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를 막 이렇게 계속 쳐다봐. 걔가 움직일 때마다 내 물안경이 막 쳐다봐. 이러면 물고기가 나한테 오겠냐고. 내가 대상어가 오겠냐고 나한테. 봐봐, 이게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구로파라고 하면 이렇게 구로파를 직접 보고 들어가게 되면 도망가지. 근데 엄한 데 보고 있는 거야. 엄한 데 보면서 슬쩍. 왜냐면 우리가 시야가 정면이 아니, 우리가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좌우가 보이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흐뭇흐뭇하게 오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총을 슬슬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큰 놈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호기심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약간 이쪽에서는 자기가 제일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계심도 별로 없어. 그리고 특히 한 놈이 좀, 만약에 이게 실버가 좀 작은 놈이다 하면은 경계심을 좀 갖겠는데, 요 정도 되는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경계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리 지어 있잖아요. 만약 4-5마리 있잖아. 그럼 경계심이 더 없어. 근데 요거는 한 마리만 있었는데도 경계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거고, 일단 직접적으로 눈가를 안 마주치게. 그리고 이왕이면은 직접적으로 총구를 얘한테 겨누지 말고 슬쩍 딴 데 보고 오는 척 하다가 얘가 나한테 오면 그때 살짝 타이밍이 살짝 움직여갖고 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랬고, 하여튼 오늘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성게를 뭐 좋아하시니까, 다들 좋아하니까, 자, 많은 설명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더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젊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작살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셨지만 그 질라 형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1년 이상 계속 나오셔서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전문가가 많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다른 취미 활동은 저는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낚시나 이런 작살 같은 경우는 꼭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운동도 엄청 됩니다. 빈속에 공복에 한 3시간 4시간 물질하고 나면은 한 1-2kg는 그냥 빠져요. 그러지. 그리고 또 먹을 거 이렇게 생기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살 같은 경우는 취미 활동을 할 때는. 저기 낚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왜 낚시를 안 하냐고 하면은 좀 회의감이 들어갔고, 그렇게 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자기네들 뭐, 물론 저는 노가다꾼이지만 그 사람들은 뭐 직업이 저보다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은 경우는, 그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 많이 벌면 그냥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그리고 그냥 뭐 학벌이 좋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드니에서 낚시 모임으로는 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저희 어부어부 팀이 제일 큰 것 같고, 작살이나 낚시 수준이나 뭐 이런 퀄리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노인네들 그냥 뭐 열애로 할게요. 그 사람들도 뭐 낚시점을 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과거의 그런 그 기억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고 있고 뭐 다이아몬드에서 민어 잡은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거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그나마 좀 더 좋은, 그렇게 살면서 좀 뭔가 에너지 받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 오는 걸 제가 막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이게 참석하는 인원의 평균 나이가 한 46, 7 될 겁니다. 46, 7.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20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내일도 가서 또 많이 잡아오겠습니다. 이상. 아직 한 발 남았다.